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동성 위기가 나오자 연준이 등판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현재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일부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직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등판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처럼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이 부분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코로나 이후 돈풀기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2022년에 40년 만에 물가 폭등을 경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낮은 물가 속에 살고 있었죠.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고요.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대놓고 돈을 쫙 풀었는데요. 이때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이 얽히면서 물가가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잡힌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로 따지면 이제 막 큰 병이 완치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자극을 바로 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보양식 위주로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먹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파월이 이 악물고 돈을 풀어주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가 와야만 파월이 이렇게 돈을 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요?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산이 올라갈수록 돈을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이 떨어질수록 돈을 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연준에서 유동성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잠깐 돈이 풀리는 게 보이지 않나요? 2년 전쯤 미국의 지역은행이 파산하면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완화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유사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딱 저 정도 수준으로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에서 5.5%까지 금리를 올렸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1% 정도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요. 이때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좋지만 지금의 좋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죠. 어쨌든 혹시나 앞으로 미국의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파월은 이때 상황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요? 현재 관세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림을 약간 바로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제로 금리로 내리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거처럼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의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를 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트럼프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볼까요?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이 강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 돈을 땡겼을 때에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빌려 쓰기에는 불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 선이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봉 차트로 표기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확실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풀기를 통해 경기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높은 금리의 부담을 느낀 바이든이 단기채 위주로 돈을 풀면서 꾸준히 경기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죠. 물론 트럼프는 이것은 독을 빼는 디톡스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았는지는 이것은 후세에서 조금 더 판명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국채금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은 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툭하면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인데 이미 경기 부양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난감해하지 않을까요? 파월 이놈 돈 좀 대주라니까 돈도 안 주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관세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번에 관세 부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면제 품목을 하나둘씩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메모리칩 이런 것들을 제외시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자동차 부품도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미국의 불리한 물품들은 제외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도 비협조적이니까 너무 관세를 세게 때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의 제외 품목을 보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전자제품 쪽을 꽤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애플,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업들이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들을 무시할 순 없겠죠.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AI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덕분에 여기까지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었고 지금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성장 속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은 솔직히 AI에 적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입니다. AI와 관련된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지원을 해줄 국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지원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니 국가 차원에서 AI를 팍팍 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몇 달 전에 발표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관세 면제 항목처럼 AI 기업들을 위한 특혜를 꾸준히 주면서 국가 차원에서 AI를 밀어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차트도 나오고 조선대장 현대중공업 차트도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다면 하이닉스 차트가 나오네요. 이것은 하이닉스 일본 차트인데요. 하이닉스가 나쁘진 않아요. 작년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던 그때의 저점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컸다곤 하지만 이거 크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1등을 차지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이제는 명실공히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주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어쨌든 코스피는 섹터별로 공략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지금 무언가 새롭게 사실 분들은 바이오 조선, 방산, 화장품 이런 것들 다 올랐죠? 물론 이런 게 피크라는 것은 아니에요.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사기에 조금은 안정적인 섹터는 반도체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 하이닉스 이것을 먼저 산 다음에 다른 것을 사든지 말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가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